저희가 소위 이제 육감이라는 것을 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gut feeli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의 어떤 느낌들이 뇌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장과 뇌는 보기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40대) 직장 다니신 여성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약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뇌활용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배가 따뜻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화장실을 좀 덜 가고 설사를 덜 하시더라는 거죠. 심장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특성인 차가운 물의 성질은 머리로 올라가고 심장의 특성인 불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서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가 좋고 배를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들을 제일 먼저 씁니다. 안녕하세요. 세상과 사람의 다양한 이슈를 뇌 분야의 전문 셀럽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브레인 셀럽의 장래혁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은밀하고 위대한 장과 뇌의 만남입니다. 오늘 모신 브레인 셀럽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융합생명과학과 교수로 계신 연주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너이자 국내 최대 명상 기업이죠. 다노이드의 교육 트레이너신 장상철 트레이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말이 있죠. 장과 뇌가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 장을 최근에 제2의 뇌, 더 세컨 브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이 모든 장기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장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에 의해서 미생물 자체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이 또 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소위 이제 육감이라는 것을 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gut feeli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의 어떤 느낌들이 뇌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밀접한 연결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은 이제 소화기관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많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에는 많은 신경세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과 뇌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도 하지만 장 자체적으로도 장신경에 의해서 이제 장의 움직임들이 지배당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서 장을 제2의 뇌다 이렇게 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 정확하게 좀 어떻다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몸이 동물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이 사실은 걸어다니는 미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미생물의 수보다 더 많은 것은 미생물의 유전자의 수입니다. 미생물의 유전자가 360배나 더 많다고 하거든요. 360배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미생물의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양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미생물 중에서 이제 대다수가 이제 장내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그 미생물들의 종류나 뭐 다양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우리 장 건강을 많이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또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에 의해서도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기분이나 감정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주인이 사실 미생물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인간의 세포의 막 몇 배 이상이라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럼 우리 뇌에 영향을 거꾸로 미치게 된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 몸이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일종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들이 사람의 몸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또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또 우리 몸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과 미생물은 완전히 공생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생을 해온 미생물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미생물이 처음 어떻게 그럼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미생물은 처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경로는 이제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부터 거기에서 우리가 뭐 아이의 피부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을 먹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장에 처음 이제 미생물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분만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분만했을 때 그런 미생물들이 더 많이 이제 아기가 받아들이고 할 그런 기회가 더 많은 거지요.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산도를 통과하면서 얻는 그런 미생물 또는 이제 산도를 통과하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의 수는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나는 이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근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이 이제 엄마가 모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충분히 그런 유산균들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유는 일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음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수의 장내 미생물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장내 미생물들을 먹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제 그게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유산균이라든지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프리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후천적으로 충분하게 그런 미생물들을 또 아기한테 섭취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엄청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배가 장이니까요. 이 말이 그럼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느끼기에도 뭐 좀 힘이 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스트레스가 또 많을 때는 또 장에 탈이 나거나 하는 경험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장의 느낌이라든지 장의 건강이 기분을 좌우한다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이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체하는 경우에 두통이 오고 또 두통이 온 다음에 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편두통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변에 가끔 이런 느낌은 받아요. 장이 건강이 안 좋은 장 상태가 좀 불완전한 사람들은 이 감정에 이렇게 좀 출렁임도 많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와서 뇌활용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학생 같은 경우도 오면 시험 기간이 되면 애가 막 설사를 한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그렇죠. 네. 막 배가 아프다든지 그게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시험 기간인데 애가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의 상태가 좋으면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
스트레스에 대한 좀 저항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을 저희가 좀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50대 후반에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남자분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는데 직장 업무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한참 이제 듣다 보니까 이분이 과식, 과음, 뭐 담배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의 상태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겁니다. 변비의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면서 두통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머리에 편두통을 항상 동반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뇌활용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배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뭐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식습관이 확 바뀌진 않았지만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써서 몸의 상태가 좀 변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두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감소됐던 예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 명상센터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예.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정자 또는 고요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는데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움직임을 많이 하는 동적 명상.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요히 앉아서는 정적 명상.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들이 오셨을 때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수승화항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수승화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얘기할 때 신장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특성인 차가운 물의 성질은 머리로 올라가고 심장의 특성인 불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서 순환이 잘 되는 상태, 이것이 건강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는 시원하게 배는 따뜻하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제일 먼저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배를 이렇게 두들겨서 장에서는 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에게 조금 더 압력이나 자극을 줘서 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뭐 배를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러면 장이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가 좋고 배를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들을 제일 먼저 씁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조금 더 유익한 균들이 조화롭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들을 많이 했고요. 장과 뇌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례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 브레인 셀럽의 또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영화 한 편, 이 미생물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장에 들어간 어떤 기생충이 사람을 조정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영가씨 함께 보시면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직 직원인 주인공 재혁. 촉망받던 생명공학 박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만큼 가장의 어깨는 무거웠죠. 어느 날 개천가에서 운동을 하던 커플이 발견한 의문의 변사체.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여러 하천에서 동일한 변사체들이 발견됩니다. 뉴스를 보고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던 재혁은 그날도 김 원장의 눈에 들기 위해 골프 접대에 나왔습니다. 변찬아 빨리 가자. 그날따라 유독 갈증을 느끼던 김 원장은 카트에 있던 생수를 모조리 마셔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호숫가로 뛰어들게 되는데 재혁은 죽은 김 원장의 모습이 뉴스에서 보던 변사체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르고 오리무중이던 의문의 사망 사건의 원인은 연가시야.
사망자들은 이전에 어딘가 물가에서 물놀이를 했던 적이 있을까요? 그 물속에 있던 유충들이 물놀이하는 사람들의 항문이나 구강을 통해 침입했을 게 분명해. 그리고 성충이 될 때까지 숙주의 몸속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겠지. 실제로 우리 숙주가 된 몸에도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기생충이 사이에 끊임없이 이놈들에게 네.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을 거고, 그러다가 번식기가 됐을 때 이유 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구갈 증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속에 뛰어든 거야. 그때 이놈들은 몸 밖으로 빠져나온 거고, 몸속에서 장기의 일부처럼 살던 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숙주는 급작스러운 카엑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쇼크로 사망하게 된 걸고. 그렇습니다. 변종 연가시가 사람들의 장 속으로 들어가 사람의 뇌를 조종해 시각체계까지 교란시켜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든 것이죠. 제역의 가족 역시 감염자들의 증세를 똑같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감염자들을 수용소에 격리시키고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던 중 윈다졸이라는 구충제가 변종 연가시 퇴치에 특효라는 제보가 나타나고 이건데요? 윈다졸? 사람들은 백방으로 윈다졸을 구하러 찾아다녔지만 누군가 사재기를 한 것처럼 모두 동의난 상황이었죠. 정부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윈다졸 제조법을 공개하라고 압박하지만 제약회사는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을 내걸며 제조법 공개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히게 되고 특효약을 개발하고 그걸 일반 구충제로 위장해서 시중에 미리 유통시키고 전국의 변종 연가시를 살포하고 주식을 사들였다? 이거였어? 그 빌어먹을 돈 때문에? 이런 기생충밖에 못한 놈의 새끼. 사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기 위한 제약회사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윈다졸이 특효라는 제보 또한 제약회사 직원의 연기였습니다. 이건데요? 윈다졸? 윈다졸을 만든 제약회사의 직원이었던 제역은 자신의 회사 공장에 윈다졸 원료를 구해 제약협회에 넘기고 감염자들을 살릴 구충제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치료제를 먹고 변종 연가시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연가시의 숙주가 되어 뇌를 조종당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엄청난 참극을 그린 영화 연가시였습니다. 네, 연가시 영화 아주 짧고 압축된 스토리로 보셨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영화가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장에서 이 미생물들이 우리의 이 종합사령탑인 뇌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렇게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충분히 과학적인 어떤 가설을 바탕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막 끔찍하게 사람들을 막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톡소플라즈마라든지 그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성격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감염이 됨에 따라서 뭔가 기분이나 이런 기분 상태가 바뀌거나 하는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분 관련한 세로토닌 같은 경우도 장과 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장에서 그럼 세로토닌에 대한 뭐 발현 이런 게 뇌와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이제 경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세로토닌이 뇌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고, 또 그런 미생물들이 이제 면역세포에 영향을 줘서 면역세포들이 뭐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면 그것이 또 어떠한 우리 몸의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는 나의 기분을 좀 이렇게 개선시키고 바꿀 때 이 소화기관 장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생각은 거의 못했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아요. 이런 게 기분보다 좀 더
조금 이렇게 정신 질환까지도 영향을 실제로 줄 수 있을까요? 네,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자폐증에도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요. 워낙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원인만으로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 연구 가설에 의하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독성 물질, 뭐 독소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뇌에 영향을 줘서 그런 자폐증을 더 안 좋게 만든다거나 또는 이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어떤 항생제를 먹었더니 이러한 자폐증이 현저히 이제 줄어든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40대 직장 다니신 여성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우울감이 보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약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그리고 이제 설사가 많으신 거예요. 이제 뇌활용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배가 따뜻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화장실을 좀 덜 가고 설사를 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게 이제 덜 걱정스러워진 거죠.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하고 이제 밖에 나가는 인간관계 등이 자기 몸이 본인의 본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즉 장 상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로 인해서 우울감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삶에 활력이 생겼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치매 이런 것도 이 장과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장내 미생물하고 뭐 치매, 파킨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전혀 없는 무균쥐하고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이 있는 보통쥐를 가지고 이런 그 파킨슨의 굉장히 원인이 될 수 있는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이런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무균쥐에서는 이 알파 시누클린이 많이 축적이 되더라도 크게 파킨슨을 유발하지 않는 반면에 이 장내 미생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알파 시누클린이 축적이 되면서 파킨슨 그 디지즈의 영향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 장내 미생물과 그 파킨슨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또 지금 건강의 지름길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럼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장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식습관, 또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장내 미생물과 또 관심 있는 비만, 또 코로나 시대에 최근에 이런 면역력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유익균, 유해균, 이런 항상성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은 음식과 독립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조성이나 아니면 기능의 능력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면역과 관련이 단순히 이론적으로도 있고 연구 결과도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도 많이 있구나. 그 쌍둥이 여성분인데 이제 비만한 분과 좀 마른 분의 분변에서 이제 장내 미생물을 채취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쥐에다가 주입을 하니까